11년 만에 밝혀진 진종호 은퇴당한 이유 알고 보니 배드민턴 선후배 방수영과 진종호 안세영의 비밀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폭로를 계기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설치해 체육계 부조리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사격 황제로 불렸던 국가대표 출신 진 의원은 올림픽에 4차례 출전해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한 바 있다. 진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드민턴 여제로 발돋움한 안세영 선수의 작심 토론은 우리 체육계의 초라한 민낯을 드러내 보였다면서 체육계의 권익 신장과 인권 보호, 황골 탈퇴하는 쇄신을 위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당 청년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금빛 물결의 성취 이면에 잘못된 관행과 소통의 부재 등 문제점이 그늘 아래 도사리고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를 빛나게 하고 후배 선수들이 이어서 선전할 수 있는 도약의 토양을 만들겠다고 센터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진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대한체육회도 있지만 선배 선수로서 체육계를 위해 누구보다도 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화를 들어줄 수 있고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센터를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안세영이 협회에 대한 작심 발언 후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해선 제가 경험한 선수 입장에선 안세영이 용기를 내서 말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잘못된 발언이든 정당한 발언이든 선수들은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진 의원은 국민들이 모르는 체육계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며 센터가 개설되면 선수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진솔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앞장서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 누구보다 선수들을 잘 대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세영은 왜 20억 상금 억대 연봉에도 폭발했나? 13위가 100억 버는데 파리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고 폭탄 발언을 터뜨린 안세영, 22 삼성생명. 부상관리와 대회 출전 등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표팀 운영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갈 정도로 한국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진상조사에 나섰고 사격 황제 진종호는 물론 그동안 스포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의원들까지 10명이 넘게 협회에 자료 제출을 닥달하는 등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중 하나는 선수에 대한 보상 체계다. 안세영은 개인 스폰서 제한을 풀어달라는 의사를 나타냈는데 현재 협회는 요넥스와 공식 후원 계약 외에 개인 스폰서에 대해서는 일부만 허용하고 있다. 갈등의 지점이다.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 중 개인 후원 계약에 대해선 그 위치는 우측 카라, 넥로 지정하며 수량은 1개로 지정한다. 단 배드민턴 용품사 및 본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 계약은 제한된다고 돼 있다. 안세영을 비롯한 대표팀과 상비군, 주니어 대표팀까지 300명에 이르는 선수들의 훈련과 국제대회 출전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때문에 안세영은 대표팀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인 자격으로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메이저 대회에 나설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세영은 지난해 세계선수권과 전형 오픈 등 세계배드민턴연맹, BWF, 주관 8개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최고의 시즌을 보내며 거액의 상금을 받았다. BWF에 따르면 상금 총액은 62만 8,020달러, 8억 1,579만 원이다. 여기에 아시안게임 2관왕 등에 따른 포상금까지 총액은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대회 상금 중 10%는 함께 고생한 코칭 스태프에게 주어지지만 안세영은 한국 배드민턴 선수 중 최다 수입을 올렸다.
지금까지 안세영의 BWF 누적 상금도 20억 원에 육박한다. 안세영은 소속팀에서도 지난해까진 규정에 따라 3년차 연봉 6,10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자유계약으로 풀려 억대 연봉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소속팀 광고까지 2억 원에 육박하거나 넘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다른 국가 배드민턴 스타들과 비교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인도 여자 단식 스타 푸살라 신두는 지난해 안세영과 비교도 되지 않는 부진한 성적에도 무려 100억 원 가까이 벌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3위인 신두는 지난해 BWF 상금 5만 달러를 간신히 넘겨 상금 랭킹은 99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9년 세계선수권 금메달과 2021년 도쿄올림픽 동메달 등을 따내며 인도에서는 국민 영웅으로 꼽혀 각종 광고와 후원이 쇄도하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신두는 지난해 710만 달러, 약 92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단식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빅토르 악셀센, 덴마크, 역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안세영을 넘어 지난해 BWF 상금 1위 64만 5,095달러, 약 8억 4천만 원을 벌었던 악셀센은 덴마크를 떠나 아랍에미리트연합, UAE, 두바이로 이주해 따로 훈련하면서 각종 후원으로 수백만 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셀센은 최근 안세영의 발언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SNS에 남겼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신두는 물론 악셀센 등 해외 선수들과 교류하고 있는 세계 1위 안세영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안세영 측에 거대 기업이 후원 계약을 제의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협회는 다른 선수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 스폰서에 대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여기에 개인 스폰서를 광범위하게 풀어줄 경우 협회 공식 후원 규모가 크게 줄어 유망주 육성 등의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런 갈등이 지속돼 오다 급기야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계기로 폭발한 셈이다. 안세영이 올림픽이 한창일 때 돌출 발언을 내놓아 다른 배드민턴 대표팀이나 다른 종목 선수들에 대한 관심을 뺏은 측면은 있다. 때문에 안세영도 이후 SNS를 통해 사과하면서 충분히 다른 선수들이 축하를 받은 뒤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는 현재 보상체계에 대한 불만은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다. 더불어 종목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협회 입장도 난처한 게 사실이다. 과연 문체부와 체육회, 정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3. 속보, 김민재 느닷없는 명단 제외, 왜? 다이어에 또 밀려? 선발 명단에서 위도 보인다. 하지만 명단에서 뱅상 콤파니 신임 감독의 위도를 파악할 수 있다. 프리시즌 초반부터 함께 있었던 선수들을 기용하는 대신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유로 2024에 참가한 뒤 휴가에 다녀오느라 컨디션을 끌어올릴 시간이 부족했던 선수들을 내보내겠다는 생각이다.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은 14일, 한국 시간, 독일 운터하잉에 위치한 울스포츠 파크에서 WSG 티럴, 오스트리아과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치른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개막일이 프리미어리그, PL, 스페인 라리가 등 다른 리그보다 일주일 정도 늦기 때문에 뮌헨은 프리시즌 친선전을 추가로 계획해 선수들이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는 오는 24일 멘헨글라트바흐와 바이엘 레버쿠젠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경기를 앞두고 공개된 뮌헨의 선발 명단은 주전 선수들과 후보 선수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었다. 해리 케인, 킹슬리 코망, 에릭 다이어, 주앙 팔리녀, 알폰소 데이비스, 콜라트 라이머가, 스벤 울라이이 등 선발과 벤치를 오가는 자원들이 2003년생 가브리엘 비도비치를 비롯한 어린 선수들과 함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재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김민재는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다. 하지만 김민재의 명단 제외가 곧 김민재가 콤파니 감독의 플랜에서 빠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었다.
김민재를 비롯해 다수의 주전급 선수들이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된 데에는 이유가 존재했다. 선발 출전하는 주전급 선수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난달까지 진행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유로 2024에 참가했던 선수들이다. 팀 성적에 따라 소화한 일정과 미넨에 복귀한 시기는 달랐지만 유로 2024에 다녀온 선수들이 대회 이후 휴가를 떠났다가 프리시즌 캠프에 늦게 합류한 건 같았다. 다른 선수들이 개막을 준비하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던 반면 유로 2024 이후 휴가를 다녀온 선수들은 컨디션을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다. 실제 토트넘 호스퍼와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10분 정도를 소화한 케인은 자신이 경기에 뛸 상태가 아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티럴전은 이런 선수들의 컨디션을 올릴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인 셈이다. 미넨보다 몇 체급이나 낮은 티럴은 아직 컨디션이 100%로 올라오지 않은 주전급 선수들이 개막을 준비하기에 앞서 현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스파링 상대다. 김민재를 포함해 프리시즌 초반부터 콤파니 감독의 지도를 받았던 선수들은 대부분 명단에서 제외됐다. 콤파니 감독은 이 선수들의 경우 그동안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전술 훈련으로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를 뛰는 것보다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에 전념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케인 등 기존에 보지 못했던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친선 경기를 연 것으로 평가된다.